자, 오늘부터 유리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리식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연산을 연습을 해왔었어요. 자, 오늘부터는 유리함수, 본격적인 함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리함수라고 하면 그 기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적인 꼴, 그리고 표준형과 일반형,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어떤 심화적인 문제를 풀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역함수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또 무엇인지 살펴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뜻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뜻.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y는 fx 이렇게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 fx가 유리식,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y는 fx 이렇게 썼을 때 이 fx가 유리식입니다. 유리식. 요거 유리식.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좀 많이 들어볼게요.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x분의 1. 유리함수입니다. x분의 1. y는 x분의 마이너스 2. 유리함수고요. 또 y는 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3. 유리함수입니다. 분수식. 유리식. 자, 그리고 또 y는 2x 제곱 플러스 3x. 자, 이것도 유리함수입니다. 이건 여기 다항함수라고 배웠잖아요. 네, 이거 다항함수예요. 그러면서 유리함수입니다. 왜냐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함수에는 다항함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수를 읽을 수 있는 2차 함수. 자, 이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식은 다 유리식이고, 그래서 y는 하고 엮었으면 유리함수인 거죠. 자, 이게 다 유리함수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기본 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일단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y는 x분의 k. 이 k는 0이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기본 꼴이에요. 자, 그러면 k가 0은 아니기 때문에, 0은 의미가 없잖아요. 0은 아니기 때문에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좀 나눠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y는 x분의 1. k가 1인 거죠? 자, 요 놈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y는 x분의 1은 우리가 중1 때 반비례할 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프를. 그때 그림을 그릴 때 점들을 찍어가면서 개형을 살펴봤었죠. 기억이 나나요? 자, 찍어보도록 합시다. x축, y축. 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을 잘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x가 1이면 1,1,1이죠? 이제 1,1 지나갈 것이고, x가 2면 2,2분의 1이죠? 작아집니다. 3이면 더 작아지고요. 3분의 1 더 작아지고,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2분의 1이 들어간다고 치면 2분의 1이면 2가 되겠죠? 2분의 1, 분의 1. 그죠? 자, 그런 점들을 쫙 이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도 살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한 쌍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죠. 여기는 제1사분면, 이 3사분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정리를 한다는 건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 첫 번째, 이제 정의역. 정의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라는 거는 x들인데, 우리가 이제 분수를 표현할 때 이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면 다 가능합니다. 자, 정의역이 있으면 함수가 치역이 있겠죠? 치역은 이제 y 값인데, 이제 y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K는 지금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야? 0이 아니기 때문에 0은 의미가 없으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함수값은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전체적인 함수값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역은 y는 0을 제외한 이것도 이제 모든 실수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취역입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우는 어떤 새로운 개념, 점근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점근선이라는 거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뜻이고, 자, 그럼 그러한 뜻을 유상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x의 정의역의 x가 점점 커지면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데 중요한 건 x축을 만나거나 통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는 이제 x축인 거고, 자, 이제 0으로 점점 작아진다고 하면 함수값은 점점 커지겠죠? 하지만 y축과는 만나지는 않을 거고 y축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될 거예요. 자, 이 반대쪽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x가 점점 작아지면 이게 0에 가까워지죠? x가 점점 0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도록 커지면 y축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게 점근선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개념인 점근선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x축과 y축. 자,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x축은 y는 0 이렇게 표시하죠. y는 0. 그 다음 y축은 x는 0 이렇게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제 x축이라는 건 y는 0이라는 거는 y 값이 0이잖아요. 그죠? x 좌표는 계속 달라지지만 y 값은 변함없습니다. y축이라는 거는 x 값은 0으로 변함없고 y 좌표는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는 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두 개를 엮어서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새로운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역과 치역을 관찰했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역은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는 가능하죠. 0을 제외했어요. 0이 되면 안 됩니다. 점근선이라는 말 개념이 그 x축은 만나지 않으면서 x축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정의역의 x는 0이 되지 않는다. 이 힌트에 의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x는 0. 치역도 마찬가지로 y는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게 점근선이 x축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x축.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y값이. 그래서 이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면서 우리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특징이 3개 나왔고 하나 더 2차 함수에서는 저 대칭성을 좀 따질 수가 있는데 2차 함수는 서로 대칭입니다. 어떤 대칭이 있냐면 하나는 이제 점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대칭 두 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점대칭이라는 거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요 원점 있죠. 원점. 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원점. 이 원점에 의해서 점대칭을 이룹니다. 점대칭 표현이죠. 원점. 여기 0,0을 할게요. 우리가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유치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인가?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 회전해서 완전히 포개지는 그런 도형을 우리가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도형이죠? 180도 회전하면 완전히 포개집니다. 자, 포개보도록 합시다. 이 선 있죠? 이 선을 한 바퀴 90도 회전하고 한 번 더 90도 회전하면 자, 이 선을 180도 회전하면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 이 선, 이것도 이제 90도 회전하면 여기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 이 그래프도 따라서 180도 회전하면 90도, 180도 완전히 포개지고 90도, 180도 완전히 포개지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점대칭.
자, 그 다음에 선대칭까지 얘기를 하고 전대칭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선대칭, 바로 합시다. 지금 바로 합시다. 자, 우리 여기에서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다 전부 다 이 두 가지는 아닌데 어떤 함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함수의 정의역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부호, 여기는 x, 여기는 마이너스 x를 해서 계산했을 때 식이 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우함수라는 거는 y축 대칭인 그래프예요. y축 대칭. 글씨도 도 약간 이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자르면 대칭인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게 우함수인데 우함수의 대표적인 예로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2차 함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x를 대입합니다. 나오는 값이 있겠죠? 함수가.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있습니다. 같죠? 이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y축 대칭, 우함수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점대칭 도형, 이 유리함수는 우함수는 아니에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지 않죠. 우함수는 아니고 fx하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이 fx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함수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직선을 좀 대표적인 예로 직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직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fx라는 거는 여기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있을 거고,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있을 텐데 그 둘 사이에는 서로 부호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요게 확인이 되면, 요 식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원점 대칭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y는 x분의 1, y는 x분의 k, 요 통틀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이 식을 적용해서 살펴보면 정대칭, 0,0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살짝 살펴볼게요. 자, 이거 아래다 써도 되나요? 보이나요? 자, 볼게요. 자, 요 fx를 x분의 뭐 k 이렇게 해주죠. k 그리고 f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면 정의역에 있는 이 x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 부호는 이렇게 앞에다 써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x분의 k는 fx였기 때문에 이 식이 확인이 됩니다. 보이죠? f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fx랑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잠깐 손님이 와서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년에 올라가면 고2 때 자, fx가 이렇게 됐을 때 라고 시작을 하면 y축 대칭인 어떤 이미지를 스케치하면서 풀면 되는 거고, fx는 이런 식일 때라고 문제가 나오면 기함수 원점 대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살짝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는 점대칭 도형이다. 자, 이거를 지우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점대칭 도형이라는 거 확인됐죠? 직접 회전도 시켜봤었고 증명도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선대칭 도형이기도 하는데, 선대칭은 자, 이 점근선이 교점이기도 하죠. 원점. 점근선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45도짜리인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완전히 포개집니다. 포개집니다. 자,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도록 하는 이런 직선과도 서로 대칭이죠. 완전히 포개집니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대칭성을 따질 때 이 점대칭 있죠? 이거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0,0 원점인데 우리가 좀 더 이 단어를 다 배우고 나서는 이 부분이 우리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정리가 돼요.
점근선의 교점.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0,0인 거고 이 점근선을 보고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0,0이라서 이 y절편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따른다. 여기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그래프에 요거 하나 더 그릴게요. y는 x분의 2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x가 1이면 1,2죠? 자, 점 찍고 2면 1입니다. 2분의 2니까. 자, 그런 점들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2니까 2점, -1은 -2점.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또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특징을 살펴보면 1과 2일 때 K가 커졌어.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그래프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K 값이 클수록 자, 이 부분은 비워두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원점이죠. 원점 점근선의 교점인데 얘기하고 갈게요. 점근선의 교점에서 그래프가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냥 다 얘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양수는 가능하고 우리가 음수가 있었죠. 음수에서도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여기에서는 원점이고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이거를 잘 기억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K가 음수일 때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K가 음수일 때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여기다 그리자. 너무 지저분한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x가 1이면 1분의 -1이죠. 2점 지나갈 거고 2면 -2분의 3분의 1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면 -2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을 찍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1과 -2 두 개를 비교하면 -2가 더 작은 수죠. -가 더 큰 수입니다. 그러면 음수에서는 더 작으면 작을수록 점근선의 교점,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원점인 거죠?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한 방에 토할 수 있는 어떤 정리는 절대값을 했을 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떨어뜨립니다. 점근선의 교점에 탁. 그랬을 때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왕왕왕 퍼지는 느낌. 이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끊었다가 이제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